오늘도 이걸로 마지막이다. 계기판 시계가 새벽 2시 50분을 가리킨다. 명동 한복판에서 나는 마지막 손님만 태우고 들어가려 했다. 박정훈, 60세. 40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하고 택시를 몬 지 3년째다. 60의 새 출발이라니.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택시나 몰다니. 고등학교 동창 모임도 나가기 싫었다. 하지만 뭐 먹고는 살아야지. 아내 병원비로 탕진한 빚도 갚아야 하고, 지금 사는 곳은 고시원 3평짜리 방 하나,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 5년 전 아내가 떠나고 아들은 미국 가서 1년에 한 번 영상통화가 전부. 명절에 용돈 보내주면 감사하다고 문자 한 통. 외롭다. 택시기사 3년 하면서 수천 명을 태웠지만 진짜 대화를 나눈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룸미러를 봤다. 60세 남자의 얼굴. 주름투성이 백발 이게 나구나. 40년 전 신입사원 때만 해도 야망이 넘쳤었는데 결국 60에 잘리고 택시나 몰고 있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울까 하는데 누군가 택시 문을 열었다. 어디 가십니까?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겨울 코트 하나만 걸치고 가방도 없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창백했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그냥 달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목적지는요? 나중에 정할게요. 제발요.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며 배운 게 있다. 남의 사정에 참견하지 않기. 알겠습니다. 미터기를 올리고 출발했다. 한강대로 새벽 3시 텅 빈 도로. 룸미러로 슬쩍 봤다. 여자가 창밖만 보고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죄송해요. 목적지가 아무 데나요? 집이 아닌 곳이면. 집이 아닌 곳.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날이 있으니까. 나도 아내 잃고 1년 동안은 빈집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새벽까지 운전했었으니까. 한강 갈까요? 감사합니다. 차 안이 조용했다.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그 목소리를 나는 알았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목소리.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 차를 세우고 미터기를 내렸다. 여기서 좀 쉬세요. 담배 피우고 올게요. 사실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다. 아내가 암 진단받고 나서. 하지만 오늘은 피우고 싶었다.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샀다. 라이터를 켜고 담배를 입에 물었다. 캣기침이 났다. 몸이 담배를 거부했다. 한강 물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겨울바람. 강 건너편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기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 나는 지금 혼자다. 고시원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다. 여보, 아내가 그립다. 택시 문이 열렸다. 여자가 내렸다. 저도 담배 하나 주실 수 있나요? 피우세요? 15년 만에요. 담배를 건넸다. 불을 붙여주는데 손이 떨렸다. 여자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강을 바라봤다. 가족 있으세요? 아들 하나요? 미국에. 아내는 5년 전에. 아, 손님은요? 쓴웃음이 나왔다. 남편이랑 딸 둘이. 오늘까지는. 네. 오늘 이혼 서류 썼어요. 담배 연기가 바람에 날아갔다. 28년 살았는데 다른 여자 만났대요. 15살 어린.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들은 엄마 탓이래요. 아빠 이해 못 해줬다고. 28년. 애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뭐가 된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같이 담배만 피웠다. 한참 후 여자가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네. 오늘 여기 뛰어들려고 했어요. 심장이 철렁했다. 갈 데도 없고 그냥 끝내려고. 여자가 한강을 바라봤다.
근데 택시 타니까 기사님이 보이더라고요. 왠지 저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한참을 침묵했다 담배를 한 대 더 피웠다. 손님 말이 맞아요. 저도 외롭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다. 제 아내도 마지막엔 원망했어요. 왜요? 회사 일만 했거든요. 40년 동안. 담배를 한 모금 빨았다. 부장까지 했죠.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요? 아플 때 병원 한 번 못 갔어요. 항상 회의, 출장. 목이 메었다. 암 진단 받고도 혼자 병원 다녔어요. 10년 만에 피운 담배 때문인지 눈물이 났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가 나를 봤다. 당신 평생 회사랑 살았네. 나랑은 안 살았어. 가슴이 찢어졌다. 맞는 말이었어요. 가족이랑은 안 살았어요. 그래서 퇴직하신 거예요? 아니요. 쓴웃음이 나왔다. 회사가 잘났어요. 60에. 어머. 40년 바친 회사가 한 달치 월급 주고 끝이더라고요. 택시는 빚 갚으려고요. 병원비로 집도 팔았어요. 지금은 고시원 살아요. 여자가 놀랐다. 부장까지 하셨는데? 네. 20대 대학생들이랑 같이요. 한강을 바라봤다. 근데 뭐 제가 선택한 인생인데 후회는 안 해요. 여자가 조용히 울고 있었다. 기사님도 외로우시구나. 그렇죠. 우리 나이 되면 다 외로워요. 두 사람이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새벽 3시 반. 한강이 밤은 깊었다. 배고프시겠어요? 아는 곳 갈까요? 청담동 뒷골목 24시간 설렁탕집. 영잔의 설렁탕. 새벽 4시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다. 정훈이 기사님. 75세 할머니 이영자 혼자 30년째 식당을 운영하신다. 손님 오셨어요. 설렁탕 둘이요. 네. 여자와 마주 앉았다. 벽에는 손님들 메모지가 가득했다. 맛있어요. 20년째 단골입니다. 여자가 그걸 보고 있었다. 저도 한때 꿈이 식당이었어요. 그래요? 작은 카페요. 근데 남편이 반대했어요. 뜨끈한 설렁탕이 나왔다. 드세요. 국물 일품이에요. 여자가 한 숟가락 떴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왜요? 너무 오랜만에 누가 밥 사주는 게 눈물을 닦았다. 28년 동안 제가 차려준 밥상만 남편은 한 번도 안 사줬어요. 나는 괜히 미안해졌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밥 한 끼 제대로 못 사줬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밥을 먹다 여자가 물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말씀하세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저는 김미선이에요. 54살. 박정훈입니다. 60살. 처음으로 이름을 나눴다. 원래 꿈이 있었어요. 성악가요. 노래 잘하시겠네요. 대학 때는 매일 불렀어요. 연습실에서, 무대에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계속 하시지 그랬어요? 결혼하면서 관뒀어요. 26살 때. 설렁탕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남편이 그랬어요. 집안일이나 해. 노래는 취미로. 시부모님은 더 했죠. 며느리가 무슨 무대에 서냐고. 아깝네요. 뭐가 아까워요. 쓴웃음을 지었다. 애 낳고 살림하고 시부모 모시고 28년이 지나갔어요. 자녀분들은? 큰딸 29, 작은딸 26. 둘 다 결혼해서 나갔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큰딸은 작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 폈대요. 똑같네요. 아빠랑. 지금은 뭐 하세요? 회사 다녀요. 둘 다 바빠요. 엄마 신경 쓸 시간 없대요. 미선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이혼한다니까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아빠 외롭게 하려고? 작은딸은 더했어요. 엄마가 잘해줬으면 아빠가 안 찾았을 거 아니야? 눈물을 닦았다. 28년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잘못이래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우리 아들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미선 씨. 네, 잘못 아니에요. 미선이 나를 봤다. 28년 가족 위에 살았잖아요. 손님은 피해자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미선이 울기 시작했다. 감사해요. 그 말. 밥을 다 먹고 나왔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정훈이 여자분 좀 챙겨드려. 네. 택시에 타고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올림픽대로로 접어들었다. 뭐가 궁금한데요? 아내분 어떤 분이셨어요? 한참을 말이 안 나왔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착해서 한 번도 화 안 냈어요. 40년 동안. 진짜요? 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안 와도, 명절에 혼자 가도 한 번도 뭐라 안 했어요. 핸들을 꽉 쥐었다. 그게 더 미안해요. 암 진단 받고도 혼자 병원 다니면서 괜찮다고만 했어요. 목이 메었다. 마지막 1년 그때서야 제가 병가 내고 집에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처음 알았어요. 집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룸미러로 미선을 봤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더라고요. 40년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일하는데 집사람은 서서 일했어요. 미선이 조용히 울고 있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집을 팔기로 했죠. 집을요? 네. 30평 아파트 30년 산 집. 한숨이 나왔다. 근데 집사람이 돈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집은 다시 사면 돼. 당신만 건강하면. 룸미러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안 나왔어요. 2년 싸우다가 졌어요. 기사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손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고생만 시키고 가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미안하지. 그러고 다음날 갔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차 안이 둘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한참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기사님도 꿈 있으셨어요? 미선이 물었다. 사진이요. 사진이요? 대학 때 동아리 했었어요. 풍경사진. 멋있네요. 결혼하고 카메라 팔았죠. 생활비 때문에. 100만 원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팔지 말걸.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60에요. 왜 안 돼요? 미선이 진지하게 말했다. 저도 54에 다시 시작하려고요, 노래. 정말요? 네, 오늘 기사님 만나고 생각 바뀌었어요. 창밖을 봤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갈까요? 남산요 일출 보고 싶어요. 좋죠? 남산 정상 주차장 새벽 5시 반. 해가 뜨기 직전이었다. 차를 세웠다. 와, 미선이 감탄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다. 40년 살았는데 처음 봐요. 저도 60년 살았는데 처음이에요. 둘이 나란히 서서 동쪽 하늘을 봤다. 점점 밝아오는 하늘. 기사님. 네. 저 사실 오늘 한강에 뛰어들려고 했어요. 심장이 덜컥했다. 이혼하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목소리가 떨렸다. 28년을 한 남자 위에 살았는데 이제 뭐 하며 살아야 하나. 그래서 한강 가려고 택시 탔는데 기사님을 만났어요. 나를 보았다. 이야기 듣고 생각 바뀌었어요. 기사님도 힘들게 사시잖아요. 근데 포기 안 하시잖아요. 저도 포기하고 싶은 날 많아요. 솔직히 말했다. 고시원 들어갈 때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싶고, 아들 전화 안 올 때마다 나 혼자구나 싶고, 근데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요.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나으니까. 미선이 눈물을 닦았다. 저도 살아볼게요. 그때 해가 떠올랐다. 붉은 태양. 새로운 아침. 와, 아름답다. 미선이 눈물을 흘렸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감사해요, 기사님. 뭐가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밥 사주셔서, 살아야 하는 이유 알려주셔서. 나도 눈물이 났다. 저도 감사해요. 네. 3년 동안 오늘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어요. 저도요.
28년 만에 둘이 미소 지었다. 일출을 보며 노래 한 곡 불러도 될까요? 여기서요? 네. 28년 만에 다시 불러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미선이 심호흡을 했다. 눈을 감았다. 아베 마리아. 목소리가 떨렸다. 음정도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뭉클했다. 54년 인생의 무게가 그 목소리에 실려 있었다. 노래가 끝났다. 나는 박수를 쳤다.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는 미선. 28년 만에 진짜 행복한 미소였다. 노래 선생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54살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진심이 있어요. 미선 씨 노래엔. 미선이 울컥했다. 기사님 만난 거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둘이 포옹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친구 집이요. 거기서 며칠 있다가 생각 정리할게요. 좋습니다. 강남구 어느 아파트 앞 차를 세웠다. 미터기를 봤다. 12만 원. 미선이 지갑을 꺼냈다. 얼마예요? 됐어요. 네, 제가 쏩니다. 어머, 12만 원이나. 괜찮아요. 대신 약속하세요. 뭘요? 노래 선생님 꼭 하신다고. 미선이 웃었다. 네. 힘들 때 나쁜 생각 안 하신다고. 네. 눈물을 닦았다. 기사님도 약속하세요. 뭘요? 사진 다시 시작하신다고. 아들분한테 먼저 연락하신다고. 마음이 찡했다. 네, 약속할게요. 미선이 차에서 내렸다. 창문을 내렸다. 미선 씨, 오늘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밤이었어요. 저도요. 잘 사세요. 기사님도요. 손을 흔들었다. 백미러로 보니 미선이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잘 살아요, 미선 씨.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꺼냈다. 아들 번호. 한참을 망설이다 문자를 보냈다. 아들아, 아빠 다 잘 지내지? 보고 싶다. 사랑한다. 10년 만에 먼저 보내는 문자였다. 잠자리에 누웠다. 3년 만에 가장 편한 잠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리고 중고 카메라를 샀다. 30만 원짜리 DSLR. 운전하다 예쁜 풍경 보면 차 세우고 찍었다. 새벽 서울, 일출, 일몰, 한강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60세 택시기사의 서울 풍경. 반응이 좋았다. 사진 정말 좋네요. 힐링됩니다. 팔로워가 늘었다. 100명, 500명, 지금은 3,000명. 60 넘어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응. 아빠 SNS 찾았어요. 그래? 대박이에요. 진짜 잘 찍으시네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가슴이 뭉클했다.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휴가요. 그래. 아빠 보러요. 눈물이 났다. 사랑해요, 아빠. 10년 만에 듣는 말이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어느 날 강남 골목을 지나가다 간판을 봤다. 미선 음악교실. 차를 세우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미선이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기사님. 달려와 손을 잡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가다 봤어요. 3개월 됐어요. 완전히 달라진 미선. 환하게 웃는 얼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학생이 몇 명이에요? 18명이요. 50, 60대 분들이요. 대단한데요? 다들 늦었다고 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랬죠. 늦은 나이는 없다고. 웃었다. 저 54에 시작했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기사님도요. SNS 봤어요. 어떻게? 제 학생분이 팔로우 하시더라고요. 핸드폰을 꺼냈다. 남산 일출 사진이죠? 화면에 내 사진이 있었다.
6개월 전 그날 아침. 네, 매일 봐요. 이 사진. 기사님 덕분이에요. 제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미선 씨가 선택한 거예요. 둘이 마주 보며 웃었다. 커피 드실래요? 네. 작은 카페 공간에 앉았다. 다음 달에 공연해요. 정말요? 네. 늦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요. 멋지네요. 꼭 오세요. 갈게요. 지난 6개월 이야기를 나눴다. 미선은 친구 집에 한 달 있다가 작은 원룸을 얻었다. 노래 학원에 등록해서 3개월 동안 목을 다시 만들었다.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근데요? 네. 혼자가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28년 동안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안 봐도 되니까. 딸들은요?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큰딸이 한 달 전에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엄마 미안해라고. 자기도 이혼하고 나서 알았대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눈물을 닦았다. 조금씩 관계 회복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작은 딸은 아직이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모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모임이요? 황혼 스타트업이요. 50, 60대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요. 핸드폰을 보여줬다. 지금 23명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좋은데요? 기사님도 들어오세요. 저도요? 당연하죠. 그렇게 나도 멤버가 됐다. 첫 모임 홍대 카페. 23명의 중년들 65세 할머니는 유튜브를 했다. 뷰티 유튜버예요. 60대 화장법이요. 58세 아저씨는 빵집을 차렸다. 작년에 퇴직하고 제과학원 다녔어요. 62세 할아버지는 그림을 그렸다. 손주 그림 그려주다가 재미 들렸어요. 다들 늦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지만 시작했다. 모임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내게 왔다. 사진전 안 하세요? 사진전이요? 네. 제가 작은 갤러리 운영하는데요. 저 전문가도 아닌데. 진심이 담긴 게 좋은 사진이죠. 미선이 말했다. 하세요. 그렇게 내 인생 첫 사진전이 결정됐다. 1년 후, 홍대 작은 갤러리, 새벽 택시에 서울, 내 이름으로 여는 첫 사진전 30점의 사진, 가장 중앙에 걸린 사진 남산 일출, 미선의 뒷모습, 제목 새로운 시작, 오픈날 사람들이 왔다. 황혼 스타트업 멤버들, 미선과 학생들, 팔로워들, 그리고 아빠, 아들이 왔다. 미국에서. 아들아, 안 왔다.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60에 시작하셨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가슴이 벅찼다. 미선이 왔다. 축하해요. 미선 씨도 고마워요. 공연 잘 봤어요. 다음 달에 또 있어요. 꼭 오세요. 갈게요. 전시장을 둘러보는 사람들. 한 젊은 여자가 왔다. 사진 배울 수 있나요? 네. 저도 40대인데 늦은 것 같아서. 근데 선생님 보니까 용기가 나요. 미소 지었다. 늦은 나이는 없어요. 시작하세요. 모두 돌아가고 혼자 남았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셔터를 눌렀다. 1년 전 그날 밤. 미선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 둘 다 서로를 살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선의 문자. 오늘 축하해요. 계속 좋은 사진 찍으세요. 다음 주 모임 때 봐요. 기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탑장을 보냈다. 저도 미선 씨 덕분이에요. 다음 주에 봬요. 다시 노을을 봤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어둠 뒤에는 또 아침이 올 테니까. 집으로 향했다. 이제는 고시원이 아니다. 작은 원룸. 벽에는 내 사진들이 걸려 있다. 책상에는 카메라가 있다. 외롭지 않다. 친구들이 있고 미선이 있고 아들이 있다. 60년을 살고 나서야 알았다.
인생의 늦은 시작은 없다는 것을 황혼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새벽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해가 뜨고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언제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